오늘 장 기자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지금 저작거리에 술집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아니야 해리스가 돼야 돼 아니야 트럼프가 돼야 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한테 누가 더 유리하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가 아니라 진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아주 뚜렷하게 두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은 트럼프는 나는 트럼프를 그러니까 김정은을 좋아해. 김정은이 날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잘 지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해리스는 그는 독재자다. 독재자는 독재자에 어쨌든 대우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잘 지내겠다는 말을 하느냐? 단호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천양지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해리스가 되는 게 안보에 유리하냐? 이거 참 의문이지만 뭐 진짜 트럼프가 되는 게 유리하냐라는 저작거리의 이 공방을 그대로 여기에 갖고 온다면 장 기자는 어떻게 지금 의문에 현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뭐 그 비슷한 얘기 같은데 네네. 지금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만 보면 확 갈라지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네. 사실 내부적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네. 종류가 비슷한 인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이전의 대통령들이 체면이라든가 국제관례라든가 뭐 이런 이유로 참 하지 못했던 얘기를 그냥 직설적으로 뱉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렇게 체면 벗어던지고 맨 얼굴로 접근하는 트럼프에게는 더 이상 응석이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에 일부 극소수 네. 종북 세력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종북 세력들은 정말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더 이상 참아주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종북 세력을 일부 극소수 종북 세력을 척결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것은 일도 양단처럼 딱 잘라서 끊어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만 봐서 이것이 흑백이다.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죠. 민주당이나 공화당 그들이 소속돼 있는 그들의 어떤 정책도 폭넓게 봐야 되고 특히나 사실 해리스 쪽을 지금 좋아하는 또는 해야 된다고 사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이런 태도 또는 트럼프가 지난 정권에서 했을 문재인 정권과 같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평화협정 내지는 여기까지 직전까지 갔던 모습이나 네. 혹은 김어준 등이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가 돼야 된다. 트럼프는 위대하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선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트럼프는 또 김정은 만나서 뭐 평화 운운하면서 사실 회초리를 줘야 되는데 떡을 주거나 당근을 줘갖고 도리어 북돋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노이에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회담하고 하노이에서도 회담하고 그때 아마 모종의 이런저런 연락이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캠프 쪽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에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준 듯한 이제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플랜 B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전혀 없었죠. 플랜 A만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그 플랜 A를 얘기하니까 그거 이미 다 유명무실한 건데 네. 그 시설 없앤다고 그래서 네. 당신 뭐 핵 개발하고 말고에 큰 지장받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트럼프가 바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게 김정은에게 유화적인 태도냐.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번 좀 돌아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